네, 요 며칠 울산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죠.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백화점 진출을 추진해 왔었던 신세계가 백화점 대신 1,400여 가구 규모의 복합 라이프 스타일 센터를 짓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던 중구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박태환 중구청장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중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구청장 박태환입니다. 네, 신세계가 혁신도시에 백화점 또는 대형 쇼핑몰을 짓겠다 그동안 약속을 해왔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건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2013년도 부지 매입부터 8년 동안 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백화점 또는 쇼핑몰이 건립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민의 뜻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할 것을 신세계 측에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만 상업시설의 규모는 작고 또 오피스텔 건립을 계획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분노를 금할 게 없고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상황에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많은 실망감이고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중구청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한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뉴스 기사들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다양한 논조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어떤 기사에서는 울산시에서는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똑같이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구청에 좀 직접 여쭙습니다. 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우리 구와 또 시의 주장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에서도 우리 중구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건립된다면은 환영할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이고, 네. 그래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와 광역시가 협의해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신세계 측에서 내놓은 입장, 이거를 구청이나 행정적인 차원에서 강제할 방안이 있습니까? 사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나 엄연히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또 사회적 가치에 반하지 않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으로 2016년 2월에 우리 중구와 협약한 내용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당시 협약을 체결할 때 사실은 많은 곳에서도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MOU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점을 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애초에 땅을 분양했을 때 신세계 측과 약속한 분양 조건이나 계약 조건 이런 건 없었을까요? 예, LH의 부산사업본부 감정평가에 의한 입찰 매입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개발 지연에 따른 행정적인 제재 조건이 없어 안타까운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고, 예. 또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방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은 다 하겠지만은 신세계는 개발 계획이 있으면 아마도 이것도 용역이나 이런 준비를 갖다가 해왔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발표를 하지 않고 갑자기 내년도에 사업 승인을 갖다가 하겠다. 사업 승인을 하기 전에는 이미 많은 조사와 연구 용역을 갖다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 승인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합니다. 울산시에서. 예. 그런데 특별한 이유 없이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게 급여할 수는 없지만은 그 행정 절차에 따른 진출입료 문제라든가 우리 행정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또 시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신세계가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상복합 오피스텔 형태로 짓거나 아니면 빈터로 놔두겠다. 네. 이런 의견을 표현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다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렇게 계속 한다라면은 차라리 그때 당시에 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팔고 또 우리 중구에는 다른 기업 유치에 힘을 쏟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원래 주민과의 약속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은 땅을 조건이기는 하지만은 네. 매입했을 때의 그 금액으로 이거는 매각을 갖다 해야죠. 매입했을 때 금액으로 매각하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땅값이 워낙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본다면 반대적으로 이거는 땅 장사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대기업이 그 땅을 사서 원래의 목적을 준수하지 않고 땅을 대판다라면 거기에 대한 감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발표된 신세계 측의 그 중구 혁신도시 내 개발 부지에 대한 그 의견에 대해서 중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앞으로 대응 계획은 어떠신지를 중구청장님께 직접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유희정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이 사안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죠. 중간에 광고가 나간다고 그래서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와 취재 수첩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희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서 박태환 중구청장과 혁신도시 신세계 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그렇죠. 기업의 윤리적, 도의적으로 좀 책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차라리 빈 부지로 놔둬라. 팔아라. 이렇게까지 격앙되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건지 네.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처음에 신세계가 어떻게 약속했는지를 쭉 되짚어 보면 앞에서 박태환 청장님이 말씀하셨거나 이제 중구 지역 분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2013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5월에 신세계 백화점이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부지를 555억 원에 매입을 했죠. 근데 당시에 신세계 백화점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백화점 신규 출점 부지를 매입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네. 이미 백화점이라고 딱 이름을 받고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뭐 울산이 소득도 높고 뭐 주력 고객도 많아서 백화점 수요가 충분히 있고 상권이 형성될 것 같으니 여기다가 쇼핑을 위한 백화점을 짓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거예요. 이게 사측에서 밝힌 건가요? 그렇죠. 신세계 백화점이 직접 밝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 달에 신세계 백화점 쪽에서 이제 중구에 찾아와서 당시 중구청장에게 이제 입점 계획을 설명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일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에 착공해서 2017년 말이나 늦어도 2018년 초에는 개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뭐 옆에다 호텔도 지을 수 있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막 내세웠었죠.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의 아파트부터 해서 굉장히 네. 부동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잖아요. 예, 그랬죠. 제가 이거 취재하면서 그 혁신도시 인근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실거래가 시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봤는데 네. 예시가 되는 아파트 한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아파트 한 곳이 있었는데 이 신세계가 발표를 하기 전인 2013년 1, 2, 3, 4월 초반 그때까지는 이 아파트가 한 채에 3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에 거래가 됐는데 네. 5월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 이후부터 가격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3년 연말에는 거의 3억 6천 선까지 거래가 되니까 네.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그 신세계 호재 하나만으로 한 3천만 원, 4천만 원 그러니까 10% 넘게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부동산 값만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자체의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겠다라는 지역의 기대가 굉장히 컸죠. 네. 왜냐하면 중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대단한 상권이라고 할 만한 건 또 없었는데다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기도 했는데 우리 혁신도시 모양을 알잖아요. 북부순환도로를 끼고 옆으로 길게 형성돼 있는 부지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오밀조밀 모이지 않고 다 각자 흩어져 나눠 들어가 있는 복도식 구조라서 네. 상권이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모양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 대규모의 백화점이 들어온다면 좀 이거는 분위기가 달라진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핵심 상권, 랜드마크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백화점을 오는 사람들이 주변 상권도 이용하니까 이건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었고요. 네. 또 백화점 건설하는 과정에서 뭐 지역 인력이 채용된다거나 그다음에 근무할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지역 내 생산 유발이나 소비 확대라거나 지역 경제 전체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는 네. 상가 건물로 보이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기 시작하고 실제로 거기를 임대해서 이제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네. 왜냐하면 미리 자리를 잡아놔야 신세계가 약속한 2017년이나 18년쯤에 본격적으로 손님이 몰려들 때 그때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게 네. 문제라면 문제라고 느껴질 게 네. 신세계가 당초 구입 당시 한 번만 백화점을 짓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 번 밝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재하면서 그동안 신세계가 했던 약속이나 냈던 보도자료라거나 나왔던 뉴스들을 쭉 보니까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2014년 4월에는 2015년 중반에라도 착공해서 조금 늦었지만 2018년에는 완공하겠다. 그리고 백화점을 어떻게 지을 건지 건설 준비하고 있고 백화점 건립은 기정사실화됐고 옆에다 뭘 더 지을지 고민하고 있다. 이런 네. 말을 하기도 했고요. 7월에도 같은 발표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때 이제 2018년에 출점한다는 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당시에 신세계만 이런 발표를 한 게 아니라 당시에 중구도 비슷한 발표를 계속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네. 그러니까 중구가 직접 자료를 내서 뭐 신세계 백화점이 곧 들어온다거나 당시 중구청장이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방문해서 백화점도 건립하지만 옆에다 특급 호텔도 짓도록 논의해보자 뭐 이런 논의를 했다거나 네. 그다음에 뭐 2014년 8월에는 신세계 담당자를 직접 만났는데 2015년 말에 착공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자료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게 막 2014년에 활발하게 나왔던 이유가 13년에 신세계가 발표를 한 이후에 그래 좋은 소식인데 진짜로 백화점을 지을까라는 회의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럴 만한 자리겠느냐, 규모를 더 줄여서 건설하지 않겠냐 이런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제 중구에서도 그거 뜬 소문이고 백화점이 착공 시기까지 밝혔는데 이건 입점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중구청장이 이 신세계 백화점을 유치했다는 걸 주요 업적으로 내세워서 2014년에 재선에 성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이게 지금 뭐 2014년에도 계속 얘기를 했고 네. 2015년 중반에 착공해서 2018년에 완공하겠다 이런 그렇죠. 내용을 네. 회사에서 계속 낸 거죠. 그렇죠. 누구의 강압이나 뭐 그렇죠. 권유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속해서 계획이 미뤄지다 보니까 기자들도 궁금해서 신세계 측에 문의를 해보면 네. 대표이사라거나 적어도 담당 상무쯤 되는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6월 말이란 말이죠. 여전히 빈 땅이죠. 그렇죠. 네. 이게 2014년 하반기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장밋빛 약속들이 난무를 했습니다. 근데 2014년 하반기 이후로 이런 얘기들이 뚝 끊어집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신세계백화점이 2015년에 착공하겠다고 계속 약속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2015년 초에 1월에 신세계가 올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게 할지 신세계그룹 전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네. 여기에 울산에 백화점을 짓는다는 계획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 점도 MBC 뉴스에서 한번 다뤘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분명히 짓는다고 그랬는데 왜 근데 저게 사업 계획에 없지? 없지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들어갔는데 이때부터 신세계 발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지를 매입한 거다. 부지를 활용하는 구상의 초기 단계에 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 뭐 부동산이나 이런 업계에서는 이게 부지 매입하고 뭐 설계만 한다고 곧바로 백화점 뚝딱뚝딱 지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지금 2015년 투자 계획에 이게 들어 있어야 투자를 할 거를 전제로 뭐 인허가를 받는다거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자체에 논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 행정 절차를 밟아가면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 계획이 없다는 건 이상하고 신세계도 뭐 백화점 규모나 방향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랑 추진하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MOU도 체결했었잖아요. 네. 그런 사진 찍는 그런 화면들도 장면들도 네. TV로 많이 방송이 됐었어요. 예, 지금 뭐 중구나 이런 곳에서 2016년에 업무협약을 지켜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지금 신세계가 원래 약속한 대로 백화점을 안 지으니까 독촉을 하던 끝에 2016년에 당시 이제 중구청장과 신세계가 백화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이라고 체결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업무협약의
내용이 약간 미묘했어요. 백화점을 짓는다고 그러면 백화점 설립 업무 협약이라고 하면 그뿐인데 라이프스타일 복합센터 업무 협약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뭐 백화점이나 뭐 레저 시설 등을 갖춘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백화점을 짓기 위한 업무 협약이라고 명시를 안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당시 신세계 대표이사가 와서도 뭐 대규모 전표를 건립한다라고 했지 백화점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한 가지 약속을 했던 게 16년 말에는 최종적으로 규모를 결정해서 2020년에 문을 열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업무 협약은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지 그렇죠. 법적으로 강제력은 없고 이걸 안 지켰다고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이렇게까지 와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아무 진척이 없었죠. 그래서 신세계가 그 부지 일부를 중구의 공영주차장으로 내주고 재산세를 한 1억 원씩 면제받는 게 있었는데 네. 중구가 일종의 압박으로 그거 안 쓸 테니까 너네 세금 내. 그리고 빨리 다른 방식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지만 네. 사실 뭐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예. 뭐 어찌됐든 이게 전부 다 뭐 약속을 구두로든 뭐로든 했는데 네. 보도도 다 됐는데 그렇죠. 이걸 모두 저버린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제 이제 신세계 대표이사가 울산시 방문해서 이제 상반기에 계획 갖고 오겠다는 걸 거의 상반기 끝날 때쯤 갖고 왔는데 네. 이제 백화점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이게 지상 49층 규모인데 3층부터 49층까지가 전부 다 오피스텔이에요. 그리고 상가에다가 배정한 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딱 3층만 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상가 시설이라는 게 백화점도 아니고 아니면은 뭐 한때 뭐 가능성이 돌았던 스타필드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상복합 상가 형태로 그냥 지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세계가 여기다가 뭐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각종 브랜드를 넣겠다고 공언했지만 이것도 나중에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 뭐 3층밖에 안 되는데 네. 거기에 브랜드가 들어오면 뭐 네. 얼마나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쇼핑 라이프스타일 복합센터라기보다는 거주 공간에 좀 더 가까운 건물 형태인 거군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구에 보이는 그냥 주상복합 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가 아예 공식적으로 조감도까지 들고 오고 계약 개제 발표한 이상 백화점 건립 계획은 아마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참 미묘했던 게 이제 신세계가 울산에 와서 이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서울 수서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지으면서 수서점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건 곧바로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 짓기도 하고 부산이나 인근 지역에는 계속 건설이 이루어졌는데 울산에는 이렇게 말만 계속 띄우고 아무런 약속도 안 지키게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화점이나 스타필드처럼 신세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약속대로 지었다면요. 그 시설들은 신세계가 책임지고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울산에서 머물면서 이거를 운영하고 적자가 나든 감수를 하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이번에 갖고 온 오피스텔과 상가로 복합된 시설의 특징은 일반에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오피스텔이야 당연히 그 1440세대로 굉장히 규모가 큰데 이거야 당연히 일반에 분양하는 거고요. 상가도 신세계가 직영을 한다는 보장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도 일반에 분양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신세계가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고 그냥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분양 수익 올린 다음에 다 팔아치우고 떠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취재를 하기 전에 다양한 통로로 의견들이 어떨지를 뭐 카페들도 좀 들여다보고요. 네. 언론사들도 다 같이 모니터를 해봤었는데 네. 지금 중구 그 인근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거주하고 그렇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그런데 네. 울산 안에 있으시면서도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빈 땅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의견을 표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땅값에 다 포함이 반영이 돼버린 돼 있는 거죠.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그럴 거잖아요. 가능성이 높죠. 사실 2013년에 이제 신세계가 처음에 백화점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값은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네. 기존의 집을 갖고 계시고 살고 계시던 분들이야 전혀 뭐 나쁠 게 없겠지만 이런 소문을 기대하고 혹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올라간 시세대로 집을 구매하셨던 분들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그다음에 신세계가 백화점이 지어진다 계속해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타급 효과를 기대하면서 상가를 지으셨던 분들 아니면 상가를 임대받아 들어가셨던 분들 아무런 소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혁신도시 인근에 좀 높은 규모의 상가가 지어졌지만 공실이 굉장히 많고 임대연수 막 그렇죠. 정말 많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업하시다가도 이게 신세계가 예정된 시점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손님이 없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결국 폐점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지금 뭐 앞서서 중구청장과 말씀을 나눌 때도 네. 신세계의 현재 태도가 우리는 이거 짓든지 아니면 빈 땅으로 두든지 네. 팔고 나가든지 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팔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네. 이미 오른 땅이고 수익은 이미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신세계가 더 우위에 선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고 지난번에 울산시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빈 땅으로 놔두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인데 울산을 위해서 지어주는 거다라는 태도로 발언을 해서 좀 이거는 좀 의아한 거 아닌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이런 반응도 나오기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빈 땅으로 뒀다 팔아버려도 지금 올라간 시세로는 신세계가 거의 1,000억 원 넘게 수익을 올릴 것이다. 와. 이렇게 전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중에 클러스터 부지라고 지정된 곳들 경우에 네. 이렇게 땅만 사서 막 가격만 부풀리고 팔아 넘기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개발이익이 어느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 초과된 부분을 지자체가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데 지금 신세계가 들어간 땅은 클러스터 부지도 아닙니다. 그냥 중심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신세계가 차익을 주고 팔고 나가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약에 백화점을 지으라고 압박을 하면 신세계가 부지를 팔고 떠나버릴까 봐 지금 뭐 중구나 울산시에서 보이는 태도도 그냥 상가를 늘려달라고 읍소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계획이 안 된다고 말을 못하는 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요 최근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우리 가까운 주변에서 또 그와 관련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유희정 기자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렉서스